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주제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겁니다. 한성백제 왕성 조작 문제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성백제 왕성이 조작되었건 말건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걸려있는 이권이 제법 크더라고요. 어느 정도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성백제 왕성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금액이 28조라고 기억합니다. 최근까지 엄청 욕을 먹었던 4대강 사업이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갈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가늠되는 규모가 현재로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하는 건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꺼번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도 몇천억짜리 단위 사업으로 쪼개서 추진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천억대 사업이 이어지는 것만 해도 규모가 적지 않죠. 그러니까 굵고 짧게 해먹으려다가 안 돼서 가늘고 길게 해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일단 왕성일 수가 없는 것을 왕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성백제 왕성으로 설정해 놓은 풍납도성은 왕성일 수가 없다고 감히 잘라 말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봐도 확신할 만하다고 봅니다. 우선 풍납토성은 규모부터가 왕성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궁과 왕성, 도성 등의 개념입니다. 왜 말장난같이 이런 개념부터 확인해 두고 넘어가야 되느냐. 나중에 뭐 여러 차례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구별하지 어렵지 않은 개념을 두고 이른바 왕성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걸 아주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건가요? 믿기 싫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하는지는 조금 미뤄두고 일단 쉽게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님들께서 후손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확실하게 구별해놓은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던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도 이런 용어들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데요? 일단 왕궁이라고 하면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족들의 생활 공간이자 나라 일을 돌보는 업무 공간 정도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청와대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왕성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공간과 도로 같은 시설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현재로 말하면 서울 정도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뭐 왕도나 도성은 왕성 부근에 건설된 도시들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백제는 고구려하고 마찬가지로 평지에 지어진 왕성 주변에 세트처럼 이 주변 산에 또 다른 성을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수도 주변의 산에 삼성은 거의 필수적으로 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왕도나 도성은 이런 성들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왕궁을 왕성으로, 뭐 왕성을 왕도로 좀 바꿔 부른다 하더라도 요게 용어가 약간 바뀌는 거는 크게 무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의 왕성, 이걸 사례로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안학궁은 네. 왕의 생활 공간이자 업무 공간이고 백성들이 사는 공간과 도로 같은 시설까지 포함한 지형은 장안성. 뭐 이렇게 구분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왕성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여드리죠. 그런 사례로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신희권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쓰던 용어만 조금 바뀐 거지 왕성은 곧 평상시 왕이 거주하는 궁성이 되는 셈이고 그래서 왕성, 이콜 궁성 네. 뭐 이렇게 표시가 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개념을 정작 풍납토성에 적용시키면서부터 슬슬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음 내용은 위에서 보여드린 인용문의 몇 줄 뒤에 붙어있는 신공 교수의 발표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풍납토성은 왕궁입니까 왕성입니까? 헷갈리게 만든 핵심은 바로 한성백제 시대 전기의 하남 위례성은 왕성, 뭐 이꼴 궁성, 네. 이자 도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의성이 의심될 만큼 왕궁과 왕성의 개념, 뭐 도성의 개념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게 좀 헷갈리네요. 아직도 왜 헷갈리는지조차 모를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뜯어서 설명해보죠. 우선 한성백제 시기를 별다른 기준 제시도 없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 놓았으니까 그 설명에 따르면은 언제가 기준인지는 몰라도 전기의 하남 위례성과 후기의 한성은 개념이 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후기가 되어서야 백제는 겨우 북성과 남성 두 개의 왕성을 가진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봐야죠. 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전기의 하남 위례성은 왕성이자 도성의 개념으로 사용됐을 것. 이라면 도대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이를 글자 그대로 새기면 하남 위례성은 왕성, 곧 궁성이면서 도성일 수도 있다는 알쏭달쏭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이율배반이 성립하는 형이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도대체 왜 같은 성을 놓고 왕궁도 되고 왕성도 되고 뭐 도성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어요? 그나마 후계와 함성에서는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북성과 남성 두 개의 왕성, 이퀄 궁성이라고 해놨으니까 네. 이걸로 구성됐다고 했으니까 풍납소성은 왕궁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게 많이 돌려서 설명했지만 결국 풍남도성은 이 왕궁, 이 궁성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만셈이거든요. 이럴 거였다면 뭐 때문에 전기하라 위례성을 따로 떼가지고 왕궁인지 왕성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야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신희공 교수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왕성 개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성백제 박물관 소속 김기석 실장입니다. 풍납도성과 비교 대상으로 고구려의 집안에 있는 이 중국 집안에 있는 국내성, 신라의 경주, 월성 등을 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왕성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주장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이런 설명을 듣고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시겠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도 왕궁, 왕성 등의 개념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보다 이 말 저 말 뒤섞여 놓으면서 말을 돌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잘 뜯어보면 여기 나타난 입장 역시 신희권 교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경주 월성인접, 왕성의 성벽 길이가 2.5km 안팎, 상당수의 민가는 성곽 바깥에 건축되었을 것이라는 문장 등에서 제가 설명한 개념의 왕궁을 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석 실장의 논리에서도 북성의 풍납도성을 왕궁이라고 한 셈이죠. 그러면 뜻은 분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요것만 떼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김기석 실장이 풍납토성 관련된 학술 토론을 하던 중에 네. 말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7년도에 이렇게 쓰고 다음에 90년대 한 95년인가요? 그렇게 다시 이제 수정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거나 말씀드리는 개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사실은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풍납토성을 아주 간단하게 개념 정의하면 왕성이냐 뭐라고 보면 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성이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이제 저는 보통 얘기하는 편입니다. 좀 이따 이제 어떻게요? 자, 지금 영상 나가죠? 자기 입으로 풍납토성이 왕성이냐 물으면 그렇다고 한다. 그렇지만 궁성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결국 글로 설명할 때는 풍납토성이 왕궁인 것처럼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는 왕궁이 아닌 왕성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 되나요?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무슨 뜻이 있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눈속임 릴레이를 하는 데 대한 해답은 이 문제만 나오면은 애써 빼놓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풍납토성 안에서 23평 되는 네. 요 정도 되는 거대한 물음표 네. 찍어야 됩니다. 오두막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오두막의 발견이 왕궁과 왕성을 구별을 못하게 만들려는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일단 이 건물들의 구조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풍납토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지배 구조는 찌그러진 형태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에서 기둥은 마리 기둥일 뿐이지 기둥다운 기둥도 아니에요. 기둥 형식을 띤 벽이라고나 할까? 이런 형태는 청동시대 이전에 움집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집을 지을 때는 깊이를 한 40cm 정도에서 1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가 40에서 50cm 간격으로 가느다란 기둥을 촘촘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기둥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면서 더 큰 무게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작은 기둥들의 판자를 덧대고 여기에 석가래를 이어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보적인 형태의 움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왕궁과 왕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건가요? 얼핏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쇠예요. 넓이가 23평짜리 정도 되는 오두막에 백제 왕족들이 살았다고 믿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우길 생각이 아니라면 풍납토성을 왕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오두막의 존재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 풍납토성을 왕궁이라고 우기자면 백제라는 나라는 왕들이 우습게 보여가지고 왕궁 안에 왕족 아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청와대 안에 집 짓고 살 사람 있겠습니까? 설마요. 더 웃기는 건 이런 현상에 변명을 한답시고 이 오두막이 일반 백성이 아닌 고위 귀족들의 저택이었다고 우기기도 해요. 하긴 그래서 23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거대하다고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23평짜리 건물에 거대하다는 말을 붙여놨는데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비전문가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알아보기 어렵지 않네요. 사실 왕의 측근이라는 고위 귀족들이 23평짜리 집에서 살았다면 백제 백성들은 도대체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신분제가 폐지된 지금도 평범한 국민들하고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집에 차이가 없던 거예요. 근데 당시는 신분 질서가 엄격한 시대였어요. 네. 고위층 귀족들이 23평짜리를 살았다면은 백성들은 한 4, 5평 되는데 지금 고시원 넓이 해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겠네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백제 귀족들이 23평짜리 거대한 집에서 살았다는 논리도 개그스럽지만 네. 이 점은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논리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청와대 안에 집이나 사무실 짓겠다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왕정 체제였던 백제에서 왕궁 안에 이런 집을 지어놨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풍납도성은 왕궁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듣고 보니 풍납토성을 왕궁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이러니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궁이라면 당연히 왕궁급 건물 위주로 발견돼야 되는데 네. 당연히 나와야 될 왕궁급 건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오두막만 잔뜩 나왔으니까요. 네. 특히 풍납토성, 요걸 왕궁, 이 궁성이라고 했던 신의공고수 같은 분들에게는 어디를 파든 왕궁급 건물의 흔적이 주로 발견돼야 될 이곳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민가만 잔뜩 나온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풍납도성은 왕궁, 이 궁성이다 라는 말조차 알아듣도록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왕궁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두고 보통 백성들의 생활공간까지 포함된 이 지역의 개념으로 쓰는 왕성이라고 부르면서 헷갈리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풍납토성을 왕궁이라 해놨는데 그러자니 왕궁 건물은 나오지 않고 오두막만 나와서 곤란해졌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우리 사회에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궁과 왕성을 헷갈리는 말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풍납토성을 백성들의 생활 공간까지 포함된 왕성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야 오두막 같은 민가가 나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실이 발목을 잡거든요. 이걸 모를 리 없는 신일권 교수하고 김기섭 실장이 공연히 풍납토성 왕궁이라고 했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풍납토성은 백성들의 생활 공간까지 포함된 왕성이다라고 하면 당시 백제의 이웃이자 라이벌이었던 고구려와 비교가 돼요. 다른 나라 왕성도 많지만 뭐 중원과 비교가 되느냐, 시기가 다르다 하시고 꼬투를 잡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그런데 같은 시대 라이벌이었던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런 꼬투리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지은 왕궁인 안악궁이 제일 확실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왕궁은 넓이만 해도 지금 뭐 평소에서 미터법으로 보니까 38만 제곱미터, 즉 11만 평 정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근데 풍납토성 넓이는 17만 평 정도예요. 그럼 고구려 왕궁인 안악궁의 넓이만 해도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이것만 해도 무슨 뜻이 됩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고구려의 라이벌인 백제의 왕성이 고구려 왕궁보다 약간 큰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고구려의 왕성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느냐? 안악궁 밖에 거주했던 귀족과 백성의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북한 지역에 있는 거라 아직 확실한 발굴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서 네. 확실한 자료는 알 수가 없지만 약 120년 후에 고구려가 평양 또 다른 지역에 건설했던 이 장안성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장안성의 둘레는 약 16km고 성벽의 총 연장 길이가 약 23km, 넓이가 358만 평 정도 돼요. 이 정도 수준 차이가 났다면 한성 백제가 어떻게 고구려의 라이벌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사정을 알고 보면 무엇 때문에 왕궁, 왕성, 도성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죠. 뒤집어 보면 무엇 때문에 이 개념들을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는지 역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왕궁이라고 하면 넓이는 대충 해결되겠지만 오두막들이 잔뜩 나오기만 했지 왕궁급 건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왕성이라고 하자니 고구려 왕궁급 넓이밖에 안 되는 왕성을 가진 백제를 가지고 고구려 라이벌이라고 하기가 민망해지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건 풍납토성을 한성 백제 왕성이라고 몰아가기 어려운 난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논리적으로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개발해내더라고요. 그중 황당한 것 하나가 왕궁이 10만 평 이상이라는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국내 왕성 전문가를 자처하는 고고학자가 이 말을 듣더니 펄펄 뛰더라고요. 내가 발굴한 왕궁 중에 제일 큰 게 2,000평이라는 거예요. 네. 보통 수백 평을 넘지 않는데 고급 전문가들이 당신이 뭔 헛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막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고고학계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사태거든요. 왕성 전문가를 자처하는 고고학자가 왕궁의 기본 개념부터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게 왜 왕궁의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뜻이 되나요? 보통은 그냥 왕궁이라고 하면 건물 한 채를 얘기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청와대 건물이 한 채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권위주의가 강한 왕정체제에서 왕궁을 딸랑 건물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기본 건물만 하더라도 본궁에다가 옆에 동궁, 서궁이 붙어요. 여기에 부속 건물도 보통 수십 채씩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것은 수십에서 수백 채 건물의 집합체를 말하는 거지 딸랑 건물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왕성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가 발굴한 왕궁 중 제일 큰 게 2,000평이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무식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좀 민망했는지 그런 걸 반론이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